네, 만약에 to 인피니티브를 번역을 하려면 사실은 to 무한 약간 이런 무한사 뭐 to 무한사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직역을 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이걸 부정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 동양적으로 봤을 때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다 해서 이거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사. 그들은 아니다. 시간에 대한 뭐 제한이나 경계가 없어서 인피니티브한 거야. 무한해, 무한. 그다음에 이 쓰임도 되게 무한하거든요. 투부정사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한한 쓰임. 사실은 유한하지만 어쨌든 쓰임이 많죠. 그래서 to infinitiv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네.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이제 명사용법을 봤었고 명사로 쓰이면은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를 봤고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통 잘 쓰이지 않고 가짜 주어를 갖다가 쓴다. 진짜 주어는 맨 뒤로 보낸다. 왜? 영어는 결론부터 내는 것을 선호하는 언어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고 그냥 긴 주어는 뒤로 보내는 거죠. 비슷한 게 가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걔도 목적어 긴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문장의 구조가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부터 빵 내고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나 대절이 보통 진짜 목적어 이렇게 뒤로 보내는 구조로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 보내고 간단하게 그냥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it을 목적어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두고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가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이렇게 MTBFC라는 동사를 가지고서 이런 구조를 많이 쓴다. 이 동사 이외에도 다른 동사가 나올 수는 있다. 이런 거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두 가지가 있다. for이나 of 형태를 갖다가 쓴다. 그래서 그 투부정사를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잭슨한테만 힘들어. 그러면은 잭슨을 이제 그 주체로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 잭슨을 이제 갖다가 쓰는 거 어디에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그래서 for Jackson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상태나 아니 사람의 성질 뭐지? 성질이었나? 성격, 뭐 성격이나 태도 이런 걸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게 되면은 전치사 of를 쓴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소유의 전치사 of의 형태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 아니면 of를 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뭘 보고 보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요런 동사들의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동사를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 까먹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까먹었을 때는 앞으로 벌어질 일,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그래도 암기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8개씩 3세트니까 24개. 그렇죠. 그러면 한 24개를 머릿속에 우선 넣어 주십시오. 이거 24개 한 10개에서 15개를 물어볼 테니까 한 요정 도 하면 또 15개가 뭐겠지? 그래서 네,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네, 이 24개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시는 분들 봤죠, 그렇죠? 그런 정신을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 정신에 한 20%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꺼요? 쉬워요. 우리한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23도 최대 올렸습니다.
아까 21도였거든요. 더 추면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수요일 날 보면 되겠죠, 그쵸?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보어 자리에 보어. 자,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죠. 보충하는 말. 누구를 보충하냐면은 주어를 보충하거나 목적을 보충하거나 해서 이 형식 아니면 오 형식의 구조로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렇죠? 저 주격보어는 보통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인데 나오는 여서는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명사를 써서 주어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주어의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의 이제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거는 명사 또는 형용사인데 이것도 맞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또 Jesse is a singer. Jesse is friendly. 해서 정체. 제시는 누구예요? 눈누난 나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시의 상태가 어때요? friendly해요. 친근하죠. 그죠? 뭔가 친절해요. 그죠? 그죠? 네. But his job is 그의 직업은 이것이다. 해서 직업이 뭐예요? equal 관계. 그의 직업은 이거예요. The fix computer, 컴퓨터를 고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투부정사를 보어 자리에다가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명사 대신에 갖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으니까. 제시는 누구예요? equal, 싱어예요. 명사. 그의 잡은 뭐예요? equal, 컴퓨터 고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이런 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의 잡은 만약에 보어 자리에다가 명사밖에 못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의 잡은 컴퓨터예요 라고 쓸 수도 없고 그의 잡은 픽스예요. 고치다예요.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즈 다음에 픽스를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명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to를 붙이는 거예요. to를. 그러면 얘가 명사가 됩니다.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에 들어가면 얘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필요해 그래서. 자, 보어 역할 때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의 정체, 상태, 행동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때 투부정사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목적격 보어는 뭐 한다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정체, 상태,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중에 뭐라고요? 행동을 담당하는 애입니다. 동사 파트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쪽으로 나아가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 이동하는 거야. My mom, 엄마가 말씀하셨지 나한테.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To do my homework. 숙제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돼. 내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말해서 나로 하여금 숙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말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끔. Many cafes, 많은 카페들은요, encourage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게 해요. To carry our tumblers. 우리가 텀블러를 좀 갖고 다니게끔 encourage.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림 이런 걸 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격 부어 자리에다가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sk에서 ask가 요청하다는 뜻이죠. 뭐 그는 요청했다 나한테 뭐 하라고 이거 뭐 해볼까 청소해 달라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he 그러니까 그는 요청했다 나한테 청소해 달라고 내가 청소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해봅시다. 민서가 한번 해볼까요? 그는 요청했다 나한테 청소를 하라고. clean the room. clean the room. 네, 영작을 해보십시오.
네? 그래. 그는 요청했다.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he, 네, he 요청했다. 여기 ask를 쓰면 돼, ask. 음, 나에게. me to, 그렇죠. clean the roo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요청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기를? 방을 청소하는 쪽으로 가기를. 그러니까 청소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dvice 충고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를 내가 그 룰을 따르기를. 그러면 그는 조언했다 나한테 그 룰을 따르기를. 수빈이가 봅시다. 그는 조언을 했다 나한테 그 룰을 따르라고. Follow the rule. Follow the rules. You should advise me to follow the rules. Follow the rules. 요런 식으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룰을 따르는 쪽으로 가기를 가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ask, 요청하고 advise, 조언을 하고 allow, 허락하고 enable, 가능하게 하고 encourage, 격려하고 get, 뭐뭐 하게끔 하고 motivate, 동기를 부여하고 order, 명령하고 tell, 말하고 warn, 경고하고 want, 원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알겠죠? 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암기, 수요일 날.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류하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거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3형식으로 쓰는 거고 어떤 거는 5형식으로 쓰는 거고 어떤 거는 3, 5형식으로 다 쓸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 취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동사들을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는데 자, 무엇을, 뭐 어느 것을,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갖다가 쓰게 됩니다. 얘네는 명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what to do, 뭐 which to do, whom to do, when to go, where to go, 그다음에 뭐 how to do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 갖다가 쓰게 돼요. 그 왜 사용하냐 하면은 우리가 뻔한 얘기를 하면은 그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략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뒤에 주어가 너무 뻔해. 누가 할지가 너무나 뻔해. 그럴 때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만 붙여가지고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써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이게 너무 뻔한 얘기야. 누가 하는지가 이게 너무 뻔해. 그래서 얘를 다 날려버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그냥 줄여서 갖다가 쓰게 돼요. 네, 효율성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So what to do next? 다음번에 뭘 할지는 이게 질문이야. 다음번에 뭘 할까? 그다음에 the problem 문제는 뭐냐면은 is how to fix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어떻게 고칠까? 이거야. 어떻게 고칠까?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which bus to take? 타야 될 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Please tell us. 우리한테 알려줘. What to do now?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앞에가 간접 목적어고 이거 직접 목적어죠. 그렇죠? So please tell us what we should do now. 이렇게 써도 돼요. w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누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거든. 너무나 뻔해.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쓰고 싶어.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what to do now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쓴다.
그다음에 I didn't know. 나는 잘 몰랐어요. How to make a cake. 어떻게 케이크를 만드는지. 누가? 내가 몰랐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겠죠. 그렇죠? 뭐 굳이 뭐 주어를 또 한 번 써야 되나 I를? 아 쓰기 싫어. 뭐 의문사 플러스 수부정사를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서 how to make a cake.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 끝! 이거 왜요?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이걸 바꿀 수 있고 왜 이걸 이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쓰고 싶은 걸 쓰겠죠. 같은 뜻이니까 난 이걸 갖다 쓸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데 간결하게 만든 게 이 버전이에요. 이 버전. 알겠죠? 간결한 버전을 더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를 해보십시오. B. 후부정사가 주어인지, 주격 보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되셨죠? 자, 1번. 자, 1번은, 종형아. 1번은 뭐죠? 네. A. 그렇죠. 네, 주어고요. 자, 2번에 재영이. 지금 뭐라고요? C. 그죠, C. 오케이, 잘했어요. 네. 그는 원하지 않아요. 그의 친구들이 알기를. 그래서 친구들이 아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수빈이. 오! B죠, B. 벨라의 꿈은 이거다. 이거죠, 그렇죠? 벨라의 꿈은 이거다.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한나. A, 그죠, 네. 진짜 좋아. 그 다음에 5번은 찬민이 5번 뭐야? B 그죠? 네, 주격 보호입니다. 보호 자리. 자, 그 다음에 6번에 재윤이 C 목적격 보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번에 준성이 A 진짜 좋아. 자, 8번에 현우 C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주연이 C 목적격 부어죠. 그렇죠? 자, 10번에 성원이 이거 A 아래 A 네. 우와. 자, 봐봐요. 닥터의 어드바이스는 이거였다. 가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예요? B요. B 주격 부어예요. 주격 부어. 그 다음에 11번은 이랑이 11번 목적격 부어죠. 그렇죠? C. 그 다음에 12번에 태건이 A, 오케이, 주격, 진짜 주어 잘했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넘어와서. 자, 이제 명사가 다 끝났어요, 명사. 후부정사의 명사가 이제 싹 다 끝났는데,
명사조용법에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선 명사는 무슨 자리에 쓰인다부터 지유나 명사는 무슨 자리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렇죠?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래서 가주어를 갖다가 쓰고요. 그렇죠? 가주어가 뭐예요? 이시예요. 이 그렇죠? 왜 쓴다고요? 왜 쓴다? 영어는 결론부터 내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긴 주어를 뒤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구조를 갖다가 쓸 때 이제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걸 갖다가 쓰거든요. 세미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래서 for하고 over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아나 over는 언제 쓰는 거예요? over. 벌써 까먹었구만. over는 언제 씁니까? 태거는 언제 씁니까? over. 삶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면은 쓰는 거예요. 왜? 오브는 그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야. 그래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오브를 쓰는 겁니다. 어렵다, 뭐 hard, 뭐 쉽다, easy 이런 건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유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너 성격이 어렵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안 해. for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for는 어디를 향해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목적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가짜 목적어, 그쵸? 그런 구조는 보통 O 형식에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동사가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MTBFC 그래서 5가지 그 앞글자만 따면은 그 동사들 구조를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것도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했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도 아까 했었죠. 그렇죠? advise, 뭐 want, tell, order, 뭐 get 이런 동사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래서 이거는 뻔한 이야기는 빼고서 뻔한 주어 이런 거 빼고서 그냥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만 갖다가 쓰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보통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쯤에 나오는 이런 이제 문법 사항이에요, 그렇죠? 자,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서 형용사의 그런 역할이 뭔가 2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 효율아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는 그 명사 수식과 네. 보어의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을 해요. 투부정사가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은 항상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길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이름 자체가 to infinity, to 무한. 이게 무한적으로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뒤에서 꾸며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투부정사인지 어디까지가 수식을 받는 명사인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보내게 되었어요. 해석을 할 때에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So autumn is nice time to read. 가을은 아주 좋은 때야. 뭐 하기에? 읽기에. 읽을 시간에서 읽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There are many places. 많은 장소가 있다. 어떤 장소예요? To visit. 방문할. 이런 거죠. 그렇죠? 방문할. She's looking for a book. 책을 찾고 있어요. 어떤 책? 읽을 책. 뭐뭐 할. 읽을. 그러니까 하는이니까 뭐 일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연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거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아까 그 노래도 나왔죠. Something to drink 하면서 그렇죠?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자, something, 뭐 somebody, someone 이런 구정 대명사들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something new, 뭐 new something이라고 쓰지 않아요.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형용사가 하나더라도 뒤에서 수식을 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cold도 형용사고 to drink도 형용사고 하면은
순서를 정해야 돼. 누가 먼저 올래? 투부정사가 맨 뒤로 가면 됩니다. 투부정사는 뒤로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Something cold to drink. 요거 어순에 유의하세요. 어순에 유의. 어순에 유의해 주십시오.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이제 그 명사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명사의 관계를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처럼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마치 동사처럼 쓰이는 관계예요. He's not the man to do it.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해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명사와 동사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치. 진짜 명사와 동사가 아닌데. 그렇죠? 그다음에 she was the first student. 그녀는 첫 번째 학생이었어요. 뭐 어떤 첫 번째 학생이냐?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학생이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명사가 의미선으로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I had a lot of homework to do. 해야 할 숙제죠. 그렇죠? 해야 할 숙제. 근데 do의 목적어가 얘거든요. homework. 너 숙제해라고 할 때 do your homework라고 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마치가 아니고 얘는 목적어가 맞아요. 그래서 얘의 타동사의 목적어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보통 이 관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we need a house. 우리는 집이 있어요. 아까 2번하고 약간 비슷해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house가 이 투부정사 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미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필요해요. 집이 어떤 집? 살 집. 그럼 live의 목적어가 a house인가? live a house가 말이 되나? 어디다 써? live a house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살다라고 말 안 하죠. 집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ive in a house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live in a house 이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전치사를 꼭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닌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필요해. 어떤 펜? To write with. 쓸 펜. with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펜이 write의 목적어 될 수 있나? write a pen. 펜을 쓰다. 아니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펜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he needs a chair to sit. on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의자를 앉는 건가? 의자를 앉아? 야, 너 의자를 앉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자 위에 앉으라고 누가 의자를 앉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on이 필요해요. 안 쓰면 웃긴 말이에요. 정말 웃긴 말. 아시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동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추워요? 네, 네. 그 다음에 4번. 명사와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같은 동격 관계도 있습니다. 동격. He kept his promise.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어떤 약속이야? To go there. 거기에 가겠다는 약속. 이건 이퀄 관계입니다. 얘가 go의 목적어는 아니에요. 약속을 가다 이런 말이 들어가서 약속을 가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다른 경우야. 얘는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와 이 투부정사가 같은 개념입니다. 동격의 개념이 있고 그냥 단순히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It's time to go. 네,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하면서 이렇게 갖다 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형용사적 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가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고, 둘째, 얘 타동사의 목적어인 관계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관계가 있고, 공격인 관계가 있고, 단순히 수식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 다섯 가지의 개념이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3번. 3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3번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인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걸요? 네. 왜냐면은 보통 문법 책에는 요거 2번, 3번 내용만 나와. 2번, 3번. 앞에 나오는 그 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야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동사의 목적어인지 그거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 뭐 이렇게 나오고 1번, 4번, 5번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책이 안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엑서사이즈 A를 공부합시다. A에서 4번까지 풀어봅시다. 4번. 풀었어요, 성원아? 네. 언제 풀었어요? 예습을 했나? 자, 됐죠? 자, 그러면 서원이가 1번 해봅시다. 네. 네. 그 썸티 투 드링크. Some tea to drink. 그럼 얘는 이제 마실 티라고 해서 이 drink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갖다가 쓰인 겁니다. 맞잖아요. drink some tea. 그리고 목적어 관계고요. Please give me 민준. something to eat. 그렇죠. 그렇죠. something to eat. 마실 무언, 먹을 무언가 해서 something to eat.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목적어 관계예요. 그다음에 나는 믿을 친구를 원해요. I want. 현규가 해봅시다. 그죠? I want a friend to trust. trust의 목적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We have to take. 세민이가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Time to think. 그래서 생각할 시간 이렇게 그렇죠? 후식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교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고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에요. 보어 자리. 근데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그 명사적 쓰임에서도 보어가 있었어요. My job is to fix a computer. 그래서 fix computers 이게 있었지. 그것도 보어고. 얘는 형용사로 쓰이는 보어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I am happy에서 그 happy가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my dream, 나의 꿈은 is to travel world. 그래서 나의 꿈은 나의 목표는 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의 정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냐? 넌. 난 학생이다. 왜? I'm a student. 마찬가지로 너의 꿈은 뭐냐? 세계 여행하는 거다. 왜? 하면서 해서 정체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반면에 형용사로 쓰이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넌 어떠냐? 나는 행복하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나의 상태. 나는 뭐 슬퍼. I'm sad. 나는 슬픔이야. 뭐 이런 걸 되겠죠? So we are to meet at 9 o'clock. 투부정사가 얘가 형용사로 쓰였어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상태. 이걸 알아주세요. 정체를 설명하면 명사고요. 상태를 설명하면 이건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9시에 만나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9시에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법책에서는, 보통의 문법책에서는 비투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 예정, 뭐 이런 것을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외워 하면서 그렇죠. 비투용법,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5가지 문을 쓰인다. 이렇게 밑줄 쫙 하고 뭐 암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암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면 돼요.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의 상태는 만나야 되는 상태. 만나면 되겠네? 만나자. 만날 예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게. All employees are to attend the meeting at 9 a.m. 모든 직원들은 are to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참석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미팅에. 언제? 9시에. 그러면은 9시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우리 참석해야죠. 그렇죠? 이런 걸 뭐 의무라고 합니다. 뭐 이제 문법적인 의무. No one is to leave. 그 누구도 is to leave the building until further notice. 더 추가적인 뭐 노티스 공지가 있기까지 이 빌딩을 떠나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No one. 자, 부정주어, 자, 부정주어가 지금 주어로 나왔잖아. 부정주어는 동사를 부정하면 됩니다. 해석할 때. 동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 누구도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네.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무 떠나면 안 된다. 이거를 뭐 예정이냐, 의무냐, 운명이냐, 가능이냐, 의도냐 이렇게 구분하는 시험들도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나왔는데 나오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독해에서 만나게 됐다. 그럼 이게 예정인가, 의무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정인지 의무인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예정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예정으로 많이 쓰여요. 이거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인다기보다는 약간 공식적인 문장이라든지 뭐 규칙, 계획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끼리 대화할 때 우리는 5시에 만날 예정이야. 만나야 될 때 we are to meet 뭐 at 5 p.m.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쓴다는 거죠. 갑자기 뭐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쓰임새 알아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엑서사이즈에서 1, 2, 이거는 뭐 7번까지 다 해봅시다. 네, 7번까지. 후일치, 시제일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민준이 다 했어요? 미리 해놨나, 민준아? 아, 또 구경 가야지 또. 언제 했어요, 민준아? 와, 밥하고 왔어요? 와, 민준이 했어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비동사 투부정사를 갖다가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뜻을. 어떤 주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일 고대 가는 거 8시 반에 모이죠, 여기서? 예. 9시 출발하잖아요. 그치? 버스 타고 가거든요. 내일 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손 선풍기가 있으시면 그걸 좀 갖고 와 주세요. 준비물 같은 거 다 없어요. 없어요? 아, 손 선풍기 정도? 얼음팩?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나오니까요. 너무 네. 군대를 왜 가요? 왜 가냐고요? 아, 캠퍼스 투어가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 신청하신 분들. 우리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가는 게 아니라 캠퍼스 투어 신청하신 분들은 가게 되죠. 그렇죠? 아니 못 갔어. 아, 오케이. 이미 시청했는데. 그래서 내가 갈지도 모르는 학교는 어떤 곳인가? 고대 밥맛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전 답사를 가는 거야. 내가 갈 대학교가 어디가 좋을까? 서울대가 낫나? 너무 큰 거 같은데? 고대가 낫나? 하셨죠, 그렇죠? 자, 이게 보기에 보시면은 봐봐요. Fred는 has to clean his room. 그의 룸을 청소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Fred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의 룸을 청소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 그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were destined to die at the end of the play. be destined to 하게 되면은 뭐뭐할 운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destiny 하게 되게 운명이라는 운명. destiny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destiny 하면서 네, 뭐뭐할 운명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die. 그래서 die에 대한 상태.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were 그래서 were 이렇게 were to die. 뭔가 한결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If they intend to beat their competitor, they must work together. 자, 만약에 그들이 intend to는 뭐뭐할 의도를 갖고 있다. 뭐뭐할 작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경쟁자를 이길 작정이라면, 이길 의도를 갖고 있다면 they must work together.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죠? If they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면 if they are to 그렇죠. 여기에다가 they are to intend to be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intend to 대신에 쓰는 거예요. 이 뜻을 비동사 플러스 부정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she is going to see a dentist next week about her toothache. 치통이 있어가지고 뭐 한대요? 치과 의사를 보러 갈 거예요. 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녀는 she is 봐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봐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봐야죠. 그러면 돼요. 그는 볼 거야. next week에 하면 돼요. 해석을 할 때. Police officer name could be found. could be found. 발견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near the entrance. 저기 뭐 입구에서 입구 주변에서. 그럼 police officer는 어떻게 쓸까? 이거 사실은 could가 can의 과거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이 과거형을 써도 되고 현재형을 써도 됩니다. 둘 다 써도 돼요. 그래서 police officer is를 쓰든지 뭐 was를 쓰든지 to 그다음에 어떻게 써요? to find 맞아요? 자, to find가 맞습니까? to found는 절대 안 되죠. to 대명사원형이니까. to be found. 이걸 갖고 와야 돼요. 수동. 물론 우리가 수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Students have to finish their work by Thursday. 학생들은 끝내야 돼요. 그들의 일을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 상태예요? To
finish해야 되는 상태. 그 다음에 6번. If you intend to stay healthy. 네가 건강하고자 할 작정이라면은 you must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해야 돼, 운동을. 너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Or to stay healthy. If you are to intend to stay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7번. Henry는 will take an exam for college. 수능 볼 거래요. 그래서 Henry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Or 이런 상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태. 시험을 볼 거면. 미안해요. 이신데. 네. 이신데요. 네. 잘 찾아냈어요. Henry is to take. 위에 됐죠? 쉬십시오.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